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2024년 10월에 김해 문화의 전당에 올랐던 삼국의 현 공연이 올해도 10월 25일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김해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요 사업으로서 오른 공연인데요. 오늘은 삼국의 현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신 대금 연주자 유홍 감독님과 함께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금 연주가 유홍입니다. 한국 전통 관악기 중심의 새로운 한국적 현대 음악을 창작하고 있는 아우프 윈드의 대표 및 예술 감독을 맡고 있고요. 저는 한국과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국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의 활동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유홍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뭐 유럽과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악가들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2024년 10월에도 김해 문화의 전당에 삼국의 현 공연이 올랐는데요. 작년 공연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음악가들이 한 무대 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악, 중국의 국악, 일본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음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좀 작년에 작품에서 음악을 다루시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이 삼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또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그 도시로서 김해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네. 이 삼국을 묶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성사가 돼서 이제 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고 실제로도 공연을 해보니까 이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 역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또 클래식계와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네. 또 큰 에너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금을 연주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대금이라는 악기가 한국에만 있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아시아 각국에 있기도 하죠. 네, 뭐 이 대나무 재료라는 것은 사실 아시아 전통악기의 가장 관악기 중에 가장 주된 재료이기도 하고 네. 이런 플룻, 이런 대금, 이런 횡적 이런 악기들은 보통 이제 전통 악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악기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삼국의 현 공연에서도 대나무를 이렇게 눕혀서 부는 대금 외에도 또 네, 생황이라 불리는 여러 대나무를 꽂은 그 네. 전통악기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는데 좀 이렇게 같은 소재의 악기지만은 중국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생황이라든지 또 한국의 대금 연주자로서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공통점과 네.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 재료를 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울림을 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공명, 그런 울림에 대한 그런 저희의 감각적인 이런 동질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 재료로서 악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거를 개발되면서 발전되어 오면서 아니면 변형되어 오면서 이제 그런 다른 음악적 가치를 좀 추구하는 면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각 나라마다요? 네, 네. 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음정과 음. 뭐 이렇게 아주 깨끗한 뭐 그런 소리들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 반면에 음. 한국은 전통 재료와 전통적인 그런 연주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조금 더 자연의 그 소재에
그 소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은 이렇게 전통 음악가들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공연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게 관객분들도 예, 한국, 일본, 중국 하면은 이제 여행도 많이 가시고 맞아. 뭐 많이 만날 기회도 있으실 예. 테고 이제 음식은 그래서 가깝잖아요. 네, 음식 음식도 문화는. 가깝고 관광도 많이 그러니까. 가시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문화라는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맞아요. 되게 친근한 부분도 많으실 거고 이제 그러실 테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이런 예술계 쪽, 특히 전통음악계 쪽에서의 이런 우리의 협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작업들이 된 것들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런 데에서 이번 공연도 그런 부분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친숙한 네.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이런 새로운 소리로서 관객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국의 전통악기, 일본의 전통악기, 한국의 전통악기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이 네. 또 상주 악단으로서 있는 만큼 그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고쟁, 또 일본의 고또 이런 현악기들이 서로 만나기 때문에 제목이 삼국의 현이기도 네. 한데요. 근데 이런 공연에 있어서 먼저 음악 감독으로 캐스팅이 딱 되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니까 한국에서는 대금을 공부하셨고 그 이후에 영국에 가셔서 또 아시아의 음악에 대해서 두루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베를린에서 아시아나트 앙상블이라는 아시아의 여러 전통 악기들과 또 서양의 그런 고전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앙상블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더 이번 공연 보시는 관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한 우수함과 예술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유럽에서 보여줄까를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나갔을 때는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예술가들과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우리의 그런 역량과 그런 예술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미래를 또 계획하고 그렇게 되었죠. 네. 2024년 삼국의 현 초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 프로그램 구성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삼국의 전통을 관객들에게 잘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통을 기반한 창작을 네.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거를 중요한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었는데 실제로도 한국, 일본, 중국 이 연주자들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네. 어쨌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통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장감보다는 서로의 전통에 대한 궁금점 또 게다가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다른 매우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보다 연주자들은 많이 편하게 그리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보면은 그 한중일 동양 삼국의 악기들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제목이 달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작년 공연에서는 무대 뒤에 달이 있었고 또 각국에서의 전통 시조 혹은 전통 시에서 그 달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로 지은 시들이 이 작품의 어떤 텍스트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사 시조에 들어가 있는 월정명, 달 밝은 밤에 호수 위에서
가을 호수 위에서 뭐 이렇게 느꼈던 감상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관산월이라는 시, 또 일본은 하이쿠라는 짧은 시로 그 달에 대한 느낌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주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관객분들도 이 전통음악과 함께 흐르는 동양 삼국의 달에 대한 감성과 감각을 좀 이 공연을 통해서 잘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무대 위에는 동양의 악기들도 함께 하고요. 또 음악 감독으로서 한편으로는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좀 무용 같은 것도 좀 네.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유홍 감독님만 하더라도 음악을 구성하고 또 연주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때 가끔씩 보면은 무용수가 함께 해가지고 음악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 몸의 언어, 육체의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 공연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용이 함께 네. 하는데 저희가 세 나라의 이제 전통이 모인 자리고 네. 이제 그거 저희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잘 연결돼 있고 저희가 서로 반응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들이 또 이 세 개의 전통을 서로 또 더 융합하게 하고 또 독립적으로도 이제 무용 자체가 또 어떠한 표현을 저희의 주제에 대한 표현의 그런 몸짓으로서의 그런 표현도 들어갔고 이제 네. 그런 데서 굉장히 삼국의 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제 예술적 조명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또 DJ도 같이 함으로써 DJ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음. 재밌는 요소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매우 전통적인 악기로 구성된 연주자와 네. 매우 전자적인 그런 비트와 전자음악으로서 예. 비트, 리듬과 어떠한 그런 전자적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고 또 그런 데에서 이제 무용수들의 몸짓이 같이 가미된 그런 데서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는 무용수들이 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양옆으로 동아시아 3국의 전통음악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뒤로는 김해시립 가야금 연주단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야금 소리, 가야금 음악의 비중이 높은데 같이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 중국과 일본의 음악가들이 좀 가야금 소리에 어떤 반응,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냥 옆에서 목격자로서 한번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굉장히 좋은 연주자들이 참여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전통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누군가의 그런 음악적 특성이라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음악을 또 반영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데에서 매우 자연스럽기도 하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의 그런 연주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음악 감독을 넘어서 개인적인 예술가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음악 감독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악기들과 음악들을 조금 딱 모았을 때 관객분들도 느끼실 것 같지만은 한국 전통음악가로서 바라봤었을 때 중국 음악의 특징, 중국 악기의 특징, 또 일본 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이런 포인트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한국과 다른 것 같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현대사와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악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20세기에. 네, 예. 20세기에 이제 서양 음악의 구조에 맞게 네. 많이 고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 데에서 음정을 서양 음정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재료를 썼 악기에서 네. 서양과 같은 이렇게 아주 정확한 음정을 낸다라는 게 그렇게 이게
쉽지는 않은 쉽지 일이거든요. 않죠. 쉽지 않죠. 서양 악기와 비슷한 구조로서 이제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는 구쟁, 중국의 현악기 같은 경우에서는 가야금 비슷한 네, 악기죠. 거기서는 이제 줄을 이제 쇠줄을 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는 가야금 같은 경우 이제 명주실. 명주실이니까 네. 습도나 온도나에 따라서 줄 길이가 이제 텐션이 네. 이제 많이 달라지고 저희가 계속 그걸 만지면서 연주를 해야 되고 조율을 하면서 네, 예. 그렇게 소리도 해야 살짝 작고. 그렇죠. 예. 그런 데서 구쟁 같은 경우는 그 줄을 씀으로써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네. 또 울림도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중국보다는 덜한 부분이 있지만 일본도 사실은 개발이 됐어요. 아, 일본도요. 일본 고토 같은 경우 고토도 현악기죠. 네. 열쇠줄의 현악기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토는 줄을 이제 플라스틱 재료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래 힘줄이었는데 네네, 예, 그것도 자연에서 그렇죠. 나온 재료였는데 네. 그래서 악기가 이제 왜 그렇게 변형이 되느냐는 조금 더 큰 소리와 조금 더 분명한 소리와 좀 더 많은 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는 건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매우 전통적 재료를 계속 유지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중국은 매우 발전된 네. 발전이라고 말할 수 매우 있는지 모르겠지만 혁명적이고 네, 네. 예, 현대적인 과감하고 네, 그런 거고 일본은 약간 중간 단계 중간 단계. 네. 그리고 한국은 매우 본질적인 그런 형태와 구조와 재료를 갖고 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소리도 극명히 다르다. 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관객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고 현악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 뭐 생황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몇 개의 그런 관악기들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네. 관악기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국, 중국, 일본의 특징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한국의 전통악기로 알고 있는 생황이라는 악기도 원래는 역사를 찾아보면은 중국에서 온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악기가 또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쇼라는 네. 예, 그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네. 있는데 좀 어떤 타입인가요? 관악기는? 관악기도 방금 말씀드린 현악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생황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사이즈도 여러 개가 있죠. 관수가 이제 네. 적은 것부터 매우 많은 것까지. 음, 그러면서 여타 전통악기, 중국 전통악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우 현대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거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정말 원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이제 대표 관악기로 비교한다면 샤쿠하치. 네, 샤쿠하치. 대금은 이렇게 불고 샤쿠하치는 앞으로 이렇게 불죠. 앞으로 네. 불고. 샤쿠하치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는 아주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고 대신 이제 여러 사이즈 길이의 그 샤쿠하치들을 계속 만들어서 모든 키들을 네. 키라고 하죠. 모든 음들을 연주할 수 있게 여러 음. 사이즈를 개발해서 이제 그걸 연주자들이 쓴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공연을 볼 때 샤쿠하치는 약간 큰 단소, 퉁소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다양한 그 음역대를 네네. 연주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다 달리한다. 네. 그게 일종의 개량인 거네요. 필요를 이제 반영한 거죠. 네, 그래서 필요를. 새로운 작곡된 곡들, 현대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사이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삼국의 현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음악 감독으로 일하시면서 이제 그런 동아시아의 여러 악기들의 특성, 음악의 특성도 다 잘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인기를 얻어서 올해 다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이런 작품들은 이번 작품 너무 훌륭하고 좋은 기회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감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네. 계속 이런 작업들이 음, 되고 서로가 이제 협력하고 새로운 작품들에 대해서 노력해 보는 것들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 씨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작년에 있었고 또 올해가 후속 사업으로 이 공연이 다시 리바이벌 공연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보면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음악이라든지 여러 예술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 비단 김해 씨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가로서 뭐 중국과 일본의 여러 음악가들과 만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아시아의 음악이라는 어떤 공통 부모를 찾아서 그럴 때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가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각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음, 존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모이더라도 네, 다 모이더라도 각자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한 저희의 새로운 시도들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 각자가 매우 소중하고 매우 깊은 그런 예술성을 갖고 있고 모든 악기들도 다 이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서 여태까지 존재했었고 연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에 두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집중과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가능성과 그런 예술적 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의 준비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제나 전통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통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접점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무슨 접점이 이어져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저희 삼국 같은 경우 동아시아는 예술적으로도 교류가 계속 있어 왔고 네.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각자가 발전시키고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도 많고 이제 그런 장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악기군도 저희가 비슷한 악기군들을 다 갖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데에서 사실 소재가 엄청 많죠. 그런 음.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음.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저희가 무대화 시키고 이런 것들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음악회를 상당히 재밌게 늘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그 예전에 1993년에 오케스트라 아시아라는 네. 그 조금은 뜻밖의 악단이 하나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네, 보면은 매우 새로웠죠 그때. 예. 그때는 그 한중일의 전통 음악가들이 각국의 악기들을 갖고 와서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네. 한 6, 70명이 되는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해했다고 해요. 저게 뭐 이렇게 과거의 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으로 네. 서로 문화가 만나고 교류를 했지만은 음악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너무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현대사 속에서 서로 각각의 역사적으로 발전했던 그 현상이 다른데 과연 저게 될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었고 또 그게 많은 그 시발점이 됐던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다시 모여자, 네. 우리가 다시 모이자, 또 모였을 때 연주할 음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시아 음악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때 사실은 의지나 어떤 이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작품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작곡가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곡가 매우 중요하죠. 네. 작곡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국적인 이런 모임에서는 또 굳이 삼국의 작곡가만 여기에 포함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국적인 만큼 네. 더 넓게 더 유럽, 뭐 미주, 뭐 여러 작곡가들, 좋은 작곡가들이 이 음악을 위해서, 이 구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음악 활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중일 음악가들이 모이면은 아시아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또 이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으로서 유럽이라는 네. 거대한 또 하나의 블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 유럽도 살펴보면은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유럽의 작곡가나 음악가들이 아시아의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런 것들을 좀 유럽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체감했던 것들이 있으신다면은 근데 매우 재미있었어요. 음, 저의 전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물론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죠. 전통에 대해서, 저희 전통에 대해서, 제 악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한 상황에서 또 자기 문화를 또 반영한 그런 작품들을 써내고 이제 그게 다시 저한테 돌아왔을 때 저도 그런 그의 해석을 이제 반영을 또, 네, 하면서도 반영을 하면서 그 안에 또 제가 더 전통을 넣으려고 하고 어,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참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뜻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네, 매우 흥미로워요 이런 것들이. 아 이런 해석이 됐구나. 음,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아 저러기에는 저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해주고 음, 또 이제 거기 안에서 나의 음악가로서의 음, 나의 정체성을 여기에 어떻게 더 녹여낼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네, 그게 또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또 관객에게 전달된다라는 거. 관객은 어떻게 느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꼭 중국의 전통악기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색채를 내야 된다라는 네, 저는 꼭 생각보다는 그게 그 절대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국의 현도 세 개의 세 나라의 악기가 모였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프로그램에 이제 삽입을 해놨고 네. 이제 그게 아닌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데서 전통과 새로운 창작과의 이런 넘나듦 이런 것들이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DJ의 소리까지 겹쳐진 뭐 이런 전통과 현대 이런 데에서의 섞임 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으니까요.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월 25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 올해 또다시 찾아오는 삼국의 현. 올해는 조금 무대가 달라져서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올해는 더 잘 무대 위에서 감상하실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삼국의 현 공연도 앞으로도 김해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그 사업으로서 계속 뭔가 해마다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연을 보러 오실 관객들한테 공연에 대한 어떤 추천 또 멘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공연을 보시면서 저희 전통 음악가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이 동아시아 이 협력 작품에 대한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10월 25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 오르는 삼국의 현. 이 공연이 끝나더라도 그 김해시의 또 중요한 자산인 가야금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악 문화 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만날 그 동아시아의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도 잘
깊이 있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